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그랜저 전체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떤 매물이 있지, 매물을 보여주지, 이런 글씨 숫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난독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워하시고 이거를 못하러 봐? 라고 하시거나, 유튜브 보면은 매물 갖고 나왔고 뭐 괜찮은 저렴한 매물들 많이 보여주는데 이런 거 좀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고차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2017년 7월부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게 뭡니까? 얼마 전까지 허위 매물 아니겠습니까? 허위 매물들을 겪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시세를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뭐 엔카도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고, 유튜브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알려줘갖고 이제는 볼만한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모르시고서 접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숫자를 봐도 이게 근거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틀을 아실 수 있게끔 한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면은, 글쎄요, 제 말을 얼만큼 믿으실지 몰라갖고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세들을 쫙 이제 보여드리고, 요 금액에서 좀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LPG도 있는데 휘발유 이 정도 연식에는 대수가 뭐 400대 뭐 이렇게 있고 금액은 요렇게도 나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만 눈이 들어오시지 요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한번, 저를 이제 오랫동안 봐주신 분이시라고 한다든가 모르겠어요, 근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중고차를 2012년 2월부터 거의 12년 가까이 근무를 해온 사람으로서 제 말을 좀 믿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여하튼 이렇게 말씀드리건 저렇게 말씀드리건 다른 의견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른 딜러를 찾으실 거고 할 겁니다.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TG 그랜저 이전의 매물은 뉴 그랜저 XG, 그 전에 거는 그랜저 XG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탈만한 차는, 최후의 차는 TG가 아닐까. 지금 뉴 그랜저 XG 타면은 얼만큼 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7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뉴 그랜저 XG를 키로수 38만 킬로짜리를 제가 한 2년 정도로 탔긴 탔는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나고 TG 그랜저가 마지막 지금 최후의 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색깔별로요, 좀 위험도를, 제가 느끼기에 위험도를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싶은 차는 이 밑에 거 위주로 판매를 하고 싶은 마음에 구분을 한번 접었는데, 요게 빠진다고? 요런 거는 솔직히 알겠는데 요게 빠진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프론트 케이스 누유라든가 아니면은 엔진의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시달리고 있는 차량들도 많고, 그리고 방지턱 넘을 때라든가 울퉁불퉁한 이제 공업지대라든가 그런 노면들 있잖아요. 도로, 비포장 도로가 아니더라도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는 쇼바, 이게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업사를 가더라도 고무부싱, 활대링크, 로우암, 그 다음에 쇼바, 이렇게 이 4가지 정도를 단계적으로 저렴한 순서부터 순서대로 고칠 때가 좀 덜어 많아서, 하자율이, 누유도 그렇고요. 누유는 매매단지 세워져 있는 차량들은 다 보더라도 누유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게, 다 광택집에서 한 대도 거의 빠짐없이 광택집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광택집에서 고압 호수로 이렇게 다 이제 틈으로 해갖고 누유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약품 칙칙칙칙 해갖고 고압 호수로 쏘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한 2~3달만 지나더라도 원래 누유가 있던 부분이 계속 세척으로 좋아질 것이냐, 뭐 무난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더 럭셔리 그랜저 이 밑에도 240 2400cc가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11년식부터 HG 그랜저부터 2400cc 같은 경우에는 오일 감소 현상이, 물론 이제 3000cc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2400cc가 두드러지게 가장 이제 고질적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위험한 그런 부분으로 2400cc는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5000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엔진 오일을 교체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어떤 소비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10,000km 한 번씩 갈아줘도 된다던데, 이런 얘기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하튼 2400cc는 좀 무조건 안 하고 싶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끔 소비자분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서 볼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세타2 엔진스럽진 않더라도 좀 위험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더 뉴 K9의 2.4가 금액이 좀 괜찮아 보일 때가 많아서 접근을 하실 때가 많은데, 좀 개인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보시는 순서, 연식은 TG 2005년부터 2008년, 그 다음에 이거는 2013년 14년, 2015년 17년, 그 다음에 2016년 19년, 이런 식으로 연식을 한번 표시해 뒀고, 여기에다가 살짝 표시를 밑에 조그맣게 해놓은 거는 폐차할 때까지 기대 수명입니다. 요거는 알 필요 없죠.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니까 뭐 폐차할 때까지 수명을 못하러 알아봐 라는 생각으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TG 그랜저는 1년을 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잘 타면은 한 3년 정도는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세가 150에서 500짜리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중적인 희망가는 100에서 200, 저의 추천하는 이제 적정 시세는 150 전후, 그러니까 200에서 300입니다. 근데 대수가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본다고 하더라도요, 수도권이 이렇게 경기도 지역이 있는데 인천, 김포, 부천, 안산, 광명, 수원, 용인 여기만 보더라도요, 매물이 전국 K카를 통틀어도 많습니다. K카는 지금 TG는 한 대 있고 K카에 있는 대수인데 이건 전국이에요. 근데 인천, 김포, 안산, 수원, 용인 뭐 이런 쪽만 압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매물들이 제일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매매단지들이.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았어요. 더 럭셔리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HG 그랜저 풀체인지 대기 전 모델로, 물론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이뻐 보이는 HG 그랜저스러운 디자인을 중간되는 TG와 HG 중간되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좀 이뻐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TG다, TG의 색깔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마지막 모델로서 같은 금액으로 사자면 1, 2년만 기다리면은 HG 그랜저가 나오는데 더 럭셔리 그랜저를 바보처럼 왜 사? 라는 그런 소비자층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HG 그랜저 마지막 모델도 대수가 이게 좋은데 안개등 5발에다가 LED 뭐 이렇게 있고 뒤에 머플러, 뒤에 TV 그 각져 있는 오각형 뭐 그런 거 라든가 여러가지 상품성 개선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수가 많이 부족한데 여기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체인지 모델이 언제든 대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페이스 리프트 보다는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G 그랜저는요, 구매하자마자 수리비 한 50 정도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기대 수명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3년에서 5년을 타는 차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추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수도 좋은 차 구매할 대수는 적어도 최소 50대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HG 그랜저 2400cc, 3000cc 다 포함해갖고 3300까지 다 포함해서 휘발유 모델이 261대 있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2.4가 압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수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하튼 대수가 충분하긴 한데 요거는 수리비를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비는요 150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무조건 다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50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요거는 안 들어가거나 한 30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한 1, 2년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연식이니까 해봤자 뭐 3년에서 3.5년 정도밖에 안 된 모델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부연 설명은 뒤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K카는 대수가 좀 적은데 더 뉴 그랜저 IG가 대수가 100대가 K카가 넘어가기 때문에 더 뉴 그랜저 IG K카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K카의 장단점도 맨 뒤에 좀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뭐 점프해서 봐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시세는 이것보다 더 싼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체크를 안 한 거는 유사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다 포함이긴 한데, 이 앞에 금액들이 말이죠 하긴 한데 아무튼 제일 싼 거다, 이유 있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좀 빼고 봤을 때 말이죠. 매매단지에 있는 차는 150 이하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폐차 시세가 요새 고철 가격이 있다 보니까 판매자, 그러니까 폐차를 하거나 딜러한테 팔거나 얻다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폐차 시세가 아마 90인가 80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에는 막 50 이하 이렇게도 고철값을 폐차 가격을 받고 이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단지 뭐 120, 110 이런 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딜러도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한 그런 위험 걱정이 좀 적어야 되고 했을 때 150 이하로 매매단지에서 찾기가 요즘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중간하면 그냥 폐차해버리고 말지, 아니면 수출이나 여기 있는 모든 차들이 수출을 잘 나가진 않아요. 키로수가 과하게 많으면은 그만큼 시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해외 수출을 나갈 때는 연식만 보지, 그리고 부식, 파손, 누유 이거는 보긴 봐요. 그런데 키로수를 딱히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키로수가 중요하냐 연식이 중요하냐라는 부분도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명장 본색 박병일 명장님이라고 TV에서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안 계실 텐데 뉴스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차의 수명은 키로수일까 연식일까, 차의 나이는 말이죠, 그거는 키로수라고 총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7년 7월부터 유튜브에서 주구장창 안내해 드렸던 키로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딜러들은 연식 잘 안 봐요, 키로수를 보지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가려운데 긁어주듯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키로수가 엄청 많아도 진짜 장거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랜저 IG나 HG 그랜저 15, 17년에 나왔던 마지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추에 뭔가 좀 불안한 점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요 두 개가 예를
예를 들어서 이게 17만 킬로가 있다? 요게 10만 킬로짜리가 설령 있다 쳐요. 없기야 없는데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거든요. 자, 이제 노란색은 최초 제가 생각하는 키로수 맥심으로 봤을 때 말이죠. 제일 싼 거는 요거였고, 무사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다 무사고 기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시세는 키로수 17만까지 받고 이건데, 제일 싼 거는 요거부터, 그리고 전체 시세 제일 싼 것부터 유사고 무사고 통틀어갖고 500까지가 TG 그랜저가 비싼 게 있더라고요. 뭐 2만 킬로 3만 킬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도 그래요. 오타로 TG 그랜저로 500 주고 살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판매자분 마음, 소비자분 마음이 합치가 되면은, 마음이 맞으면은 판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뭐 괜찮은 거 있냐 물어봤을 때, 금액은 좀 있는데 TG 그랜저긴 한데 2만 킬로밖에 안 탔다. 상태 너무 깨끗하고 엔진 너무 깨끗하고 내가 1년 동안 보증을 해주겠다. 그러면 팔릴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중적인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저도 무조건 제 고집만 밀어붙이는 타입은 아니고,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좀 중첩해갖고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울리지 않는 금액이다. 근데 제 추천은 150이긴 한데 대수가 부족하니 제가 좋은 차 골라드리는 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안 된다라고는 안 하고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단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50 정도 수리비가 당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엔진오일, 미션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오일, 타이어 이런 거 빼고 뭔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밑밥 아닌 밑밥을 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연식이 지금 10년을 넘어서, 지금 23년이니까 15년에서 아무튼 꽤 지났죠. 계산이 안 되는데 18년인가요? 어투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뉴 럭셔리 TG 그랜저도 판매할만 할 수 있어요. 색깔이 약간 밝아졌잖아요. 근데 많이 밝아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10년이 지나서 지금 3년에서 5년 탈 걸로 예상되는 차긴 한데, 이 정도 3년에서 5년이면 아 그거밖에 못하면 안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괜찮은 차라고 보긴 하는데, 2008년 말부터 2009년 중후반인가 까지밖에 안 나온, 1년 반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 뉴럭셔리 TG 그랜저가 호환이 안 되는, 이 차만 갖고 있는 부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ABS 모듈인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한번 3년 전인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주 계신 고객님이 저 믿고서 구매해 주셨다가 제가 수리비를 145만 원인가? 그 중에서 한 80 얼마를 지원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수수료 40만 원 받았는데, 요거 그때 30 받았나 40 받았나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 그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액을 지원해 드렸으니 그때 저의 상심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소비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는 부품이 많이 없을 수 있고, 현재 매매단지 전체, 수도권 전체를 보더라도 대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K카에서도 6대, 자 K카에서 이 세 종류 전국을 통틀어서 7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자 발생률이 높은 애매한 것들은 K카에서 안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 HG 그랜저 13, 14도 보이시죠? 근데 대수가 15, 17년에서 확 늘어납니다. 왜일까?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K카에서 알아서 대수로 얘기를 해주는 걸 수 있다. 이건 17대밖에 없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사자마자 파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체 시세는 이렇게 해서, 중간 이거 파란색 시세가 적정 시세 비스무리하긴 한데 제 시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HG 그랜저 15에서 17년식은 원래 적정선이 1500 전후였던 시기도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만, 시세 하락폭이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좀만 더 기다리면 1000 밑으로도 떨어지겠는데, 1000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요 한 2, 3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시세 가운데 금액이 말이죠. 지금도 더 싸게 한 800짜리도 있긴 한데 요게 추천은 아니다. 이 노란색 금액들이 추천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를 좀 준비를 해 두셔갖고, 예를 들어서 2015년에서 17년식에 해당하는 HG 그랜저 시세를 1400에 구매하신다? 이러면은 나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1600짜리를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추천이라고 해놨잖아요. 진짜 비싼 차일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합당하면은 오케이. 여기 선 거진 거 위에 거 말고 이 밑에 거 말이죠. 뉴럭셔리 TG 그랜저 500 갖다가 사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400 갖다가 사신다? 400만 원 예산으로 착값만, 이 기준은 착값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서 요 금액까지 보시는 거는 반대는 아닌데, 너무 이 파란색 근처까지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 1500선에 제가 판매를 했던 고객님도 계시고, 그랜저 IG를요 990에 판매한 일도 있었어요. 택시 부활이었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가 30
30만이었나? 20몇만이었나? 여하튼 6개월 됐었나 그랬어요. 제가 이제 수원 SK V1 모터스에서 그렇게 판매도 했었었는데 뭐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던 고객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1000만원인가 990만원인가 판매를 했었어요. 그랬던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싼 거 있었어요. 하지만 요 금액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분은 진짜 다 필요 없고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 된다. 뭐 어디가 뭐 담배 냄새만 안 나면 되고 그냥 옵션 다 필요 없고 뭐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그런 차 저도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분들이 안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크입니다. 토크는요, 여기 저 몇천 cc인지 안 해놨는데 TG 그랜저 당시에 최고 유행했던 배기량은 2700cc였어요. 그리고 유럭셔리 TG 그랜저 이것도 2700cc, 더럭셔리 그랜저도 2700cc, 그리고 HG 그랜저부터는 2.4, 3.0, 3.3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3.0의 토크와 마력수 연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회를 해갖고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미션 타입도요, TG는 5단이었는데 유럭셔리 TG부터는 이제 6단으로 넘어왔고 8단 미션은 IG 그랜저부터 넘어왔다. HG 그랜저 고배기량 한번 볼까요? 16년 그랜저 고배기량이 3000이 끝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에 그냥 6단 이렇게 있고 3000cc도 6단 17년으로 가볼까? 이것도 3.3은 8단이네요 17년식의 IG 그랜저인가? IG 맞네요. 옆태가 IG가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식에 나온 HG 그랜저가 있었어요. 마지막 모델이 마지막 재고였나?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했고, 중첩 때는 HG 그랜저가 인기가 너무 많았어갖고 중첩 돼서 판매를 했던 마지막 재고 모델인가 아니면 마지막 생산 모델인가, 여하튼 그렇게 판매를 했던 차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기는 좀 약간 식긴 했어도 그래도 좀 있긴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보세요, 지금 중고 시세 차이도요, 16년 완전 이제 출시됐을 때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 느낌만 보더라도 좀 감이 오시죠. 800에 900 차이니까 900 이득이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여하튼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는데? 설명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좀 생략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좀 이렇게 해봤는데 칭찬받을 일일지 아니면 쓰잘데기 없이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슷한 모델 K7입니다. 자, 연식 오피러스는 이제 밑에다가 체크는 못했어요. 오피러스는 이제 원래는 빨간색 같은데 이제는 끝난 차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 추천은 안 해놨고, 뉴오피러스는 대수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35대는 LPG까지 포함인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조회를 했을 때는 2700cc가 5대, 3300cc가 11대, 3300cc가 제가 중고차 이 당시 한 12년, 13년 때 뉴오피러스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고차 시작한 초창기에 그때 3300cc가 체인이라고 좀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피러스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인데, 대수는 오피러스 프리미엄은 한 5, 6년, 7년 뭐 이렇게 5년에서 7년 이렇게 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 50대씩이나 있긴 있습니다. 금액도 접근할 만한데 괜찮은 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초록색 하자니 그래도 조금 이제 10년 지났고, K7도 이 차들이 하자들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HG 그랜저 11년에서 14년 사이의 차들보다는 조금 더 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입니다. K7은 지금 수출을 잘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 감이 오시나요? K카에서도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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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잖아요. 한 대도 아니고 0대입니다. 그 이유는 키로수가 어중간하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랜저는 그래도 좀 네임밸류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버텨주는 그런 시세가 있는 반면에 K7은 연식이 그래도 낮고 하기 때문에 수출을 잘 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안 팔렸던 차는 아니고 이것도 베스트셀러긴 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도 많이 저렴한 편이긴 한데 대수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궁금해갖고 오피러스가 K9의 전 모델인가 K7의 전 모델인가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Y자로 갈라진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한 차가 아니라 좀 세분화돼서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중요합니까? 차가 K9도 있고 K7도 존재한다 라는 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기 미션도 이렇게 쭈루룩 연비는요, 요게 실제 연비가 아닙니다. 그 복합주행으로 시내발이라고 하죠. 시내주행으로 봤을 때 한 2에서 3 정도 대형차들은 빼줘야지 맞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뭐 5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요거는 한 3 정도 빼주면은 한 8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거죠. 공차 중량 뭐 그런 거 다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2011년 오피러스 재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3000cc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몇 단 미션인지 전륜인지 후륜인지까지 다 이렇게 친절하게 네이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시면 되시지 안 되지는 않지 않을까. 마력수 HP 최고 출력이 마력수, 이건 치고 나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랜저인데요. 이렇게 BH 전기형은 11년식까지, 이제 후기형은 이제 8단 미션으로 이제 나눠지죠. HG 뭐 380 같은 경우에는 8단이었나? 이게 혼용되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말이죠. K9은 대수가 62대면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 연식도 지금 10년 정도가 됐는데 하자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100만원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엔진오일, 미션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오일 이런 거 다 통틀어갖고 그런 거 타이어까지 빼고 추가적인 수리비가 조금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1350이 적정 시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 시세를 말씀드리는 거고, 싼 거는 700부터 있긴 한데 900만원짜리가 적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너무 그쪽으로 희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명색이 그래도 신차 가격이 좀 셌었던 차기 때문에 한 1150에서 1500 사이는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가운데 금액이 1350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수리비 생각하고 뭐 하면 거의 꽉 들어차지 않을까. 차값만 봤을 때 말이죠. 더 뉴 K9도 썩 여유있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딜러분께서 5.0이 진짜 해자다, 연비 차이는 3.8이나 3.3이나 비슷비슷하고 5.0은 조금 더 손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옵션이 더 빵빵한 부분이 풀옵션인 부분, 그 다음에 앞그릴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5.0이 진짜 없어서 못 파는 차지 괜찮다,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5.0이 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지킬 수 있는 5.0의 연비의 약속인가, 5.0 괜찮다는 게 이런 겁도 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연기관을 탈 때는 3.8이 완전 맥심이 아닐까라는, 기름값이 어디 회사에서 지원되지 않고서야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1550에서 이제 2400 사이, 이렇게 가운데 금액은 1975만원인데 글쎄요, 한번 대수가 적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제일 인기가 있는 거는 더 K9입니다. 연식도 그렇게 엄청 오래된 느낌은 아니고, 요거는 약간 저물어 가는 느낌이야. 약간 이제 저물어까지는 아니고, 지금 시간이 4시 반인데 요즘 4시 반에 하늘 보면은 약간 해가 하얗더나. 대수 많고, K카에서 갖고 있는 대수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인기 있는 제네시스 BH가 K카에서 4대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하자가 그만큼 좀 두렵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죠. 이거 진짜 초 베스트셀러인데 쟤는 실수라고 했던 그런 차인데 지금은 진짜 실수였던 차라고 말하기에는 연식이 좀 같죠. 근데 인기는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더 뉴 K9 1975만원으로 준비하는 게 맞느냐? 맞는 것 같아요. 더 K9은 3500으로 준비한 게 맞느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2400에서 3000 이상은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대중적 희망가로 보면은 간혹 뭐 3500 이상으로는 잘 안 주시려고 해요. 근데 좀 더 올리셔야지 향후 타시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이긴 한데 무조건은 또 아니긴 합니다. 얼마 전에 2900원짜리 차량을 판매한 더 K9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3000의 라인을 쭉 그시고 그 위로는 안 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더 뉴 K9 2세대 요거는 조금 넘사벽인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는 사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반면에, 거의 80~90% 분들은 중고차가 5000이 넘어가면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나는 더 뉴 K9 2세대를 조금 무리해갖고 선수금 좀 넣고 나머지 좀 할부해갖고 타면은 넘사벽이야 라고 하기에는, 요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G80 RG3이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다음 모델 나오기 직전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다음 모델 나오고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뚝 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여하튼 오늘 그랜저 설명하다가 이제 3000폰까지 쭉 왔는데 요것도 안 되시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네시스 DH가 좀 접근성이 좋긴 한데 1500 밑으로 고르시려고 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도 그런 차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도 괜찮은 차, 깔끔한 차, 진짜 G80 느낌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아래라고 하더라도 좀 노후한 느낌이 좀 덜한 차 보시려면은 요 금액 정도 보는 게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제네시스 DH 380 3800cc 파이니스트 에디션 풀옵션인데, 고스트 클로징 도어 되고 뒷자리 또 전동 시트 되고 한 점이 개인적으로 좋은데, 좀 쓰잘데기 없이 타고 있진 않을까. 저는 2000cc 타다가 3800cc 타니까 확실히 기름 다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옵션과 승차감 때문에 타긴 타는데 요즘 차들이 더 좋은 차들이 나와서 속상하긴 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스피커라든가 뒷자리 뭐 전동 시트, 뒷자리에도 통풍 시트 뭐 이런 거라든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는데, 뒷자리 공간 애엄마가 타면은 좀 좁아요. 제가 넓게, 키가 그렇게 큰 편 아니고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뒷자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 와이프 차가 뉴 i30인 거를 아시는
타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텐데 공간의 차이가 DH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오버하지 마. 무슨 제네시스 DH랑 i30? i30가 훨씬 작지. 여러분 한번 타보십시오. 느낌이 좀 그렇단 말이죠. 그냥 옵션 맛 뭐 그런 거에 타는 느낌이 진짜 엄청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렇습니다. 나가는 거는 되게 잘 나가긴 하는데 엔진오일도 잘 갈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대형차 타실 때 차가 밟는 대로 나가는 게 좀 그렇고, 이제 정차 시에 드르릉 뭔가 뭐 이렇게 차가 헐떡인 것 같은 느낌이 간헐적으로 좀 난다 하면은 고급 휘발유 한 번만 넣어보세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아반떼 종류도 말이죠, 언덕에 올라가는 그런 힘이 딸린다라든가 노킹 현상이 있을 때 고급 휘발유 한 번 넣어주면은 차가 굉장히 쌩쌩 뭐 이제 영양제 먹인 것처럼 좀 잘 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시세 정도 준비해 주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RG3는요 5100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뭐 흰 색깔에다가 키로수 좀 맞추고 뭐 하면은 5500 잡아도 매물이 좀 애매하다. 대수는 많은데 여러분들 흰색 넣고요, 썬루프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단 말이죠. 거기에 키로수 제한까지만 딱 걸잖아요. 매물이 요만큼 있던 게 보일랑말랑해.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차는 올라가는데 돈은 더 쓰는 대로 올라가는데 이게 정답은 없고 새 차로 점점 다가가는 거 아니냐. 근데 새 차랑 비교해보면 중고차가 아무리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라도 말이죠,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요. 확실히 RG3 이거 나온 거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되는데 1000은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한 900, 1000, 뭐 키로수에 따라서 한 1500 사이? 뭐 이 정도 느낌, 한 3분의 2 가격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설명해 드릴게요. 좋은 딜러 만나면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에서 부연 설명까지 몇 개 더 했고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좋은 딜러 만나면 좋은 차 싸게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시세 확인을 못 하시면요, 좋은 딜러는 없어요. 손님 봐가면서 강약 약강으로 강한 손님분들한테는 딜러가 약해지는 거고요, 약한 손님한테는 딜러가 강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그냥 좀 애매한 친구들이 더 약한 애들 보면은 뭐 지네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열 그런 거. 그러니까 시세 확인을 반드시 하신 만큼 잘 사실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잘 사시는 분들은 시세 확인 잘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리고 신차 구매 전까지 잠깐 1, 2년 탈만한 차, 이런 차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소렌토 새로 페이스리프트 된 거, 풀체인지 된 거 사! 산타페 사! 이렇게 얘기해도 그 친구 생각이 또 달랐나 봐요. 1년 또 기다려야 된다는데 1년은 기다렸는데 1년은 또 기다려? 야 1, 2년 뭐 탈만한 거 없냐? 뭐 좀 싼 거면 되는데, 싼 거 뭐 키로수도 뭐 상관없고 그냥 뭐 엔진 미션 괜찮은 거 없냐? 그게 적당한 거야. 뭐 비싼 것까지는 아니고. 키로수 많아도 되는데, 그러면 있잖아, 키로수가 많아지면 안 좋아질 확률이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정 시세가 어느 정도, 왜냐면 여러분 비싸게 사셨어요, 그 싼 차 싸게 샀어요, 그러면 이게 수리비가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단 말입니다. 이거는 수리비 들어갈 확률이 좀 더 확률적으로 적고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팔 때 1, 2년 있다가 팔 때 시세는 그대로 떨어지는데, 이거는 수리비를 조금 더 썼으니까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 친구가 능력이 말이죠, 빡빡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빡빡하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올려갖고 이렇게 문택이 나가지 않고서야 사신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더 괜찮은 확률이 있었던 그 키로수 조금 더 좋은 차, 그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HG 그랜저는 의외로 위험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슈바 뭐 그런 프론트 케이스 누유, 엔진 보호링을 요하는 엔진 소음, 이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차입니다. 방지턱 넘을 때마다 찌그덕 뭐 이런 소리, 꾹꾹 뭐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덜거덕. 굳이 대형차를 타는 이유, 중형차 연비 더 좋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건 다 똑같은데 굳이 왜 대형차를 타느냐? 그건 가치관을, 대형차에 맞으신 분이 계시고요, 중형차가 맞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대형차를 왜 타냐, 왜 점점 준준형 요새 판매가 전보다 인기가 약간 떨어졌다라고 해요. 신차가 말이죠. 중고차도 그런 것 같긴 한데 껍데기 차이입니다. 하차감, 그 다음에 승차감. 동승자가 탈 때도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연애를 하고 싶은 친구가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대형차를 타는 남자를 만날까, 준준형 차를 타는 남자를 만날까, 이럴 확률을 보면은 좀 애석하고 좀 짜증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예상이 맞아요. 대형차 타는 그런 쪽을, 왜냐면은 연애를 할 때 조금이라도 여성분은 편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카렌스 1 LPG 수동을 타고 다닐 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어요. 와이프 될 사람은 말이죠, 차를 보는 여자는 전 개인적으로 좀 별로예요. 그건 저 개인적인 가치관이고, 좋은 차 조금 무리해갖고 타갖고 내 생활비 뭐 수익이 이 정도면은 요만큼만 그 유지비를 내고 타는 사람보다 요만큼을 내고 타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다라고 한다면은 요게 괜찮을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신차 회사가 좋은 거예요. 제네시스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냐면 비싸게 팔아도 팔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인구 밀집이 높아진 이런 이제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하차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수입차 타려고 이제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 저는 이제 올해로 딱 40인데 저 때는요 20대 후반에 수입차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상상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타야 되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어떤 아버님은 아들에게 너 모닝 타라 초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다 이제 부모님 입김이 센 집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녀분의 그런 의사를 존중해주는 집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어른분들은 고정관념이 좀 있긴 있겠죠. 여하튼 어떤 분은 야 너 대형차 타, 아빠가 타던 거 HG 그랜저 괜찮았거든, 그거 타, 이렇게 말씀하셨던 집도 있었었고, 그래서 HG 그랜저를 실제로 타셨던, 지금 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구매를 하셨던 분이 또 계시고, 집집마다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가족의 병원 이동하는데 중형이나 뭐 그런 것들은 승차감 때문에 약간의 진동도 건강에 갑자기 영향이 있을까봐 좋은 승차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바꾸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신차 대비 떨어지는 그 속도가, 중형은 조금 이런 느낌이고 준중형 이런 느낌이고 안 움직여 이제 뭐 그런 느낌이고, 대형차는 뚝 이런 느낌이라 중고차로서의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승차감도 따라오고, 뭐 중형차에서 조금 더 주는 돈으로 더 K9을 산다?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남한테 보여주는 시선이 뭐 달라지는데?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무리까지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K9을 보자니 여보 나 K9 살 거야. 제네시스라는 메이커도 있는데 왜 굳이 기아라는, 여보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내 친구한테 얘기할 때 여보 기아차 탄다고 얘기해? 좀 더 떨어져도 제네시스가 난 거야. 말은 안 해도 여성분의 마음은 그러실 수도 있어서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실 때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뇌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설명도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가스라이팅도 설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잘 얘기를 하셔갖고 먹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나 K9이 너무 좋은 거 알겠어, 난 K9을 살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마음이 맞아야 돼요. 전권을 위임을 받으셨던지 아니면은 설득을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한테 의뢰를 해갖고 팀장님 요거 이게 봤는데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라고 예 괜찮네요 라고 해갖고 제가 그러면 사모님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고객님 가정의 그런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사모님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 안 드리고 갔어요. 가갖고 영상 딱 찍어드리고 고객님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뭐 너무 깨끗한데?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고 제가 봐도 괜찮고 하시죠? 왜요? 정말 좋다니까요. 가격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와이프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분들과 상의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임밸류,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정도 남한테 보여줬을 때 거리낌이 없는, 근데 다 좋다라고 하면 기아 K9 정말 좋은 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많이 안 좋아지긴 하는데 심각한, 제 느낌으로는 저 2.0 디젤 소렌토 타다가 제네시스 DH를 타보니까 380을 타보니까 한 30% 정도에서 40% 정도 연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1년간은 잘 타다가 이제 이성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요새 조금 오고 있어서 연비 좀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전기차가 엄청 빨라요. 전기차 토크 보면은요, 네이버에 이런 데서 자 2019년 K9 재원 보면은 토크가 52잖아요, 그쵸? 근데 빨라요. 그리고 저거 하면 더 빠르더라고요. 2021년 테슬라 빠르더라고요. 그냥 싱글 모터 하면은 좀 낮긴 한데 듀얼 모터 하면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절대. 그렇더라고요. 지금 거의 50분을 녹화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러면은 한 3일 걸립니다. 여기 위만 설명해 드렸는데 이 밑에도 한번 쫙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하자 처리에 관해서 저는 이제 반반 정책을 쓰고 있고, 굵직굵직한 큰 거는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낮아질수록 그 가격인 이유가 높아지고 있고, 그 렌저가 나와요, K7이 나와요, 제네시스가 나와요. 이거는 고객님 가치관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의견을 통틀어서 정답은 고객님께서, 구매하실 분께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년 정도 뭐가 더 낫다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5년 정도 지나서 전기차 인프라 대중성 갖춰지면 그때 전기차 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뉴스 보면은 전기차 구매하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수요에 비해서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리고 차량 가격이 아직도 높아서 이거 불이 나거나 급발진이 나거나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면서
그러면서 내가 재수 없으면은 그런 경우에 걸릴 수 있을까봐 그러는 게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키로수, 연식, 이거는 연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딜러는 고객을 유치하는 멘트, 그럼 연식이 중요하고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더 이만큼 소비자 중에서 요만큼 분들이 훨씬 많은 과반 분들께서 연식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연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은 키로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딜러한테는 안 갈래, 쟤는 내 마음과 안 맞아 라고 했을 때 문의도 했는데 키로수 많은 거 싫대. 근데 이 친구는 연식 좋으면은 장거리 위주로 탔으니까 괜찮다는데 그럼 이 딜러가 난 더 좋아,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이죠.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더 받으려면은 연식 중요하다, 잘 고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는 딜러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건데, 전 확실히 키로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고차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본인 주장이 좀 강하거나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중간에 계속 치고 들어오면서 리액션을 엄청 크게 해주시고 본인의 주장과 본인의 멘트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설명만, 컴퓨터 앞에서 설명만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확실히 손님분의 생각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 성사율이 높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차를 2012년 2월부터 이제 12년 가까이 해오면서 보고 느꼈던 부분, 너무 저만의 얘기를 하는 것도 싫고 고객님과 저와 이제 얘기를 적절히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고객님 말씀을 80, 90%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랑 대화할 때도 아버지가 80, 90% 말씀을 하시려고 하셔서 좀 어려울 때가 있긴 한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는데, 여하튼 그런 아버님 세대분들이 꼭 말씀이 많으실 때가 많은데 좀 더 어우러지면서 대화를 하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차 보러 가서 여기 단지 없어요?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몇 시야? 어디 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계시는데요. 어느 업체를 가시던지요, 대부분 그 매매단지에 있는 차만 고르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뺑뺑이를 돌거나 그러진 않고요. 거의 한 군데 가갖고 한 대에서 2대 비교해보고 거기서 결정. 다른 데 또 가느냐? 거의 그런 일은 1년에 몇 번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어느 매매단지 가면 거기서 끝나는 뭐 그런 걸로, 저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한 군데 가는 게 좋겠죠. 확실한데, 제가 확실한 데에 가갖고 그걸 못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전산에서 그 근거들을 잘못 찾고 잘못 고른 거겠죠. 근데 왜 99%? 저는요 99% 다른 매매단지 딱 가잖아요. 거기서 끝나요. 계약 처리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출고하거나 뭐 나중에 출고하신다고 하면 네 그러시죠 라고 해갖고 나중에 탁송 출고를 하거나, 그렇게 99%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뺑이 돌리고 그렇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매매단지를 가셨었는데 뺑뺑이 돌리고 막 그때 구매도 못했는데 막 3군데 가갖고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약 당일 오늘 가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하시면은 저는 오늘 녹화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못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래가고 조금 최근에 녹화 못하고 영상 업로드 못하고 지금 거의 9일 동안 업로드를 못했는데, 또 편집하고 뭐하면 10일 넘게 못 올리는 거겠죠? 핑계긴 할 수 있겠지만요. 애기도 아팠어요. 열감기. 여하튼 연휴도 있었고 아무튼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튜브 볼 시간에 해주면. 여하튼 당일 예약 방문하시려고 하시면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딜러들은 알 거예요. 유튜브에서 직원 있는 업체 있잖아요. 직원 있는 업체는 비싸게 판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눠 먹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업체는 그 사람 보고 왔는데 다른 딜러만 나오고 이 사람 믿고 왔는데 이 딜러만 봐서 조금 약간 속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시간이 그날밖에 없어갖고 샀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직원이 여하튼 이제 나오건 안 나오건 그런 업체에는 비싸게 판매할 확률, 나눠 먹기 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업체가 판매를 정직하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많은 딜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로 갔었어야 되는데 일로 갔네요. 이거는 진짜 많은 딜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업체가 판매를 정직하게 할까? 딜러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판매 그런 대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얼마 남기는지 그 차를 갖고 있던, 판매하는 차를 갖고 있던 상세에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여하튼 모든 업체가 정직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정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정적 상황에 사모님
딜러님의 반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딜러들이 공통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빈번한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야 난 안 그럴 자신 있어, 우리 와이프 내가 설명해 줄 거야 라고 하시지만 수없이 공통적인 매우 빈번한 사례라고 말씀드려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꼭 마지막에 끄트머리 미안해서 어떡하죠? 어떡하실 거예요? 그 말만 하실 거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시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분명히 여기에 걸리시는 분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2달 전 시세랑 지금이랑 뭐 똑같은데 요즘 더 뭐 시차 1, 2년 됐는데 중고차잖아요. 그 차를 갖고 계셨던 분은 예를 들어서 그 차를 6,700에 사셨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얼마에 파셔야 될까요? 6천만 원에 파셔도 속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천만 원에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럼 새 차 사고 말죠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6,700짜리를 지금 6,000에 파는 차도 있을 것이고 5,500에 파는 차도 있을 수도 있는데 5,500이면 괜찮아요. 키로수 대신에 3만 이하여야 되는데 흰색에 썬루프 있고 옵션 좀 약간 이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올라가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차의 시세가 6,700이었을까요? 거의 9,000에 가까워질까요? 이 차가 9,000에 가까워진다고요? 이게 아니라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파시는 분들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5,500에 G80 RG3 구매하셨던 분이 이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로 2대 차주분이 이제 판매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뭐 4,5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 10,000km 정도밖에 안 타고, 예를 들어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니던데 더 비싸게 팔려요. 왜냐면 팔리는 거는 알겠고 그것보다 조금 더 싸게 파는 것도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싸게 팔리면은 딜러가 예를 들어서 5천 가까이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진은 얼마 봐야 돼요? 50만 원 봐야 돼요? 근데 50만 원 보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중간에 다른 차가 또 치고 들어오네? 빨리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갖고 있으면은 뭐 딜러들이 수억 있어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재고금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캐피탈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와서 매입을 하는데 뭐 얼마에 매입을 해야 돼요? 100만 원만 싸게 가져가세요. 그건 이해해 드릴게요. 200까지 오케이, 200까지 200이면은 자 4,700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건 동의하시죠? 네. 그럼 4,500에 제가 매입을 해요? 네, 그 가격이면 팔게요. 좀만 더 주세요. 4,550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4,550인데 이전비가 상사에도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가고 뭐 하면은 4,000 그렇긴 하네.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데로 알아보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쵸? 아니면 위탁이라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팔릴 때까지 보험 안 빼고 매매단지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 판매자와 구매자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일 수 있는데 좀 적정하게 서로 의견을 맞추는, 제일 잘 맞추는 그런 딜러가 좋은 딜러이지 않을까.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좋은 기억으로 남는 딜러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흘러가니까, 그냥 잊혀지니. 근데 나쁜 딜러는 기억에 남으니까 중고차의 인식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기업은 계속 광고를 때린단 말이죠. 하면서 광고를 하니까 이미지를 계속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딜러들은 수많은 10만 명 이상의 딜러들이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서로 까고, 다 적이에요. 다 적이기 때문에 서로 까고 광고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나쁜 기억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고차는 금액 속지 않고 상태 적당하고 사후 처리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적정한 적정 시세 준비로 안 좋을 확률을 줄여주세요. 너무 눈탱이스러운 느낌이, 제 값에 샀어도 찜찜한 느낌이 안 들 그냥 적정 시세 말이죠. 그 금액 정도 준비하시면은 그냥 적당한 중간 정도의 나쁘지 않은 차일 수도 있는데, 조건을 좀 더 좋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유는 인지상정이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싸고 좋은 거를 바라는 거는 도둑놈식품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백화점에 들어갈 그런 이제 과일을 동네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백화점께 과일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겠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중견 기업, 대기업의 특징은요, 매물 대수가 적어요. 가격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비쌀 수 있어요. 광고비만큼 뽑아야 되고 비싼 가격에 매입은 해요. 근데 비싼 가격에 팔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남는 거예요. 표시된 가격대로 판매, 그러니까 거의 정찰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매단지 딜러의 차 같은 경우에는 중개 알선이라든가 그렇게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저렴해요. 케이카나 뭐 오토벨 뭐 등등의 큰 기업보다는 저렴할 수는 있어요. 딜러마다의 전략에 따라서 눈탱이 당할 확률도 있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싫어서 그냥 조금 비싸도 율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케이카나 오토벨이나 그런 데가 살아남을 수가 있죠. 비싼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광고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잘 사면요 무조건 여기가 난 거예요. 풍부한 매물 대수, 아까 대수 보셨죠? 그리고 복불복적인 상태, 그러니까 매입해갖고 수리 하나도 안 해놓고 판매하는 그런 차들, 싸면 쌀수록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하자 처리, 확률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싼 차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자 처리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어떤 분들은 성능 보증 업체 거기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갖고 손님이 전화 해주셔갖고 딜러님 이거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라는 업체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도 대부분 반반 정책을 하면은 좋아하시는, 좀 아쉬워도 말이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보고 반을 내라고요? 이러시는 분도 가끔 존재하시긴 하십니다. 여하튼 이제 개별적으로 다 가치관과 성격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랜저 시세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개별적으로 한 대 한 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것도 최악은 아니라는 건데 최악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약간 좀 돈 들어갈 게 좀 있다, 미리 좀 밑밥 아닌 밑밥을 깔아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딜러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키로수 짧은 차를 굳이 비싸게 좀 형평성을 맞게 또 구하자니, 또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는 모르시니까, 요거는 노후화된 건 알겠는데 디자인이 요게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1000 밑으로 말이죠. 1000커녕 다 해서 뭐 보험료랑 그 다음에 이전비, 부대 비용, 뭐 매도비, 수수료 다 포함해서 1000에 맞추고 싶다, 이거 안 되죠. 이게 중간 금액이 이건데, 할 수는 있는데 좀 어려운 미션이 되는데, 어려워도 딜러님 믿으니까 화이팅! 이게 아니란 말이죠. 확률이 낮아진다니까. 계속 저를 욕할 게 인지상정, 속상할 게 인지상정, 뭐가 좀 안 좋은 게 나와도 괜히 너무 애매해서 전화 못하고 그러신 부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미리 알면 좋지 않을까. 요거부터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아니지만 요 파란 쪽으로 다가갈수록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쪽으로 무조건 가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추천까지는 아니고, 이 사이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죠. GN7은 3500짜리도 어떻게 보면 사고 있거나 뭐 문제되지 않는 이상, 원래부터 하자가 있어서 출고된 차 아니고서야 그래도 4600 준비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추천 매물도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탁송으로 원하시면 제가 또 직접 또 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데 맨날 이거 지 혼자 조사해갖고 말이야, 이거 보고 뭐 어쩌라고 매물 알려줘 라고 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골라드리겠습니다. 한 1박 2일 정도 걸릴 수는 있긴 한데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이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거 보셨던 분들은 이거 그대로 보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 그대로. 근데 그 키워드를 말이죠, 모든 그랜저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고, 다음에는 모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케이스를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점이 있는데, 계획이 그런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제네시스 때 지금 나머지 조사하고 스팅어 뭐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에쿠스, 심형, 전기형, 후기형 이렇게 말이죠. 여하튼 지금 50분 넘게, 1시간 넘게 녹화를 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